안녕하세요. 느루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을 세운 단군왕검의 신비한 탄생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죠. 단군의 이야기가 어려운 시절 우리 민족에게 어떻게 큰 힘이 되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세 번째 역사 여행을 시작해볼까요? 고조선이라는 큰 나라가 사라진 뒤 우리 땅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오늘은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그리고 삼한까지 삼국시대가 열리기 전 여러 나라들이 어떻게 각자의 문화를 꽃피우며 성장했는지 그 흥미진진한 시대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우리의 역사 이야기. 부여와 여러 나라. 고조선이 멸망하고 한반도에는 새로운 나라들이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부여라는 나라가 처음으로 생겨났어요. 부여는 만주와 한반도 북부에 해당하는 지역에 자리 잡았어요. 부여는 농사를 지으며 살아갔지만 기후가 추워서 벼농사는 힘들었어요. 대신에 부여 사람들은 목축을 하며 생활했어요. 특히 겨울철에는 눈 위에 남은 짐승의 발자국을 따라가 사냥을 하곤 했지요. 부여에는 연합국이 형성되어 있었고 각 지역을 다스리는 부족장들은 마가, 우가, 구가, 저가로 불렸어요. 그들은 부족의 이름을 짐승 이름으로 붙였는데 이 역시 목축을 중요시했던 부여의 문화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부여에서는 12월이 되면 영고라는 제천 의식을 열어 한 해의 사냥과 수확을 감사하는 의식을 치렀답니다. 부여에서 한 젊은이가 무리를 이끌고 탈출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는 자신을 괴롭히는 부여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라를 떠났고 그가 바로 고구려를 세운 주몽입니다. 주몽은 백두산을 넘어 졸본이라는 지역에 정착하여 나라를 세웠고 이 나라가 바로 고구려였어요. 고구려는 부여의 아들나라로 여겨지며 산악지대에 위치했기 때문에 농사가 힘들었어요. 강원도와 동해안에는 옥저와 동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옥저는 곡식과 물고기, 소금이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고구려의 압박으로 옥저 사람들은 곡식을 고구려에 바쳐야 해서 추수감사절 같은 축제를 열지 못했어요. 동해는 해산물이 풍부하고 과하마라는 다리가 짧은 말이 유명했어요. 이러한 옥저와 동해에는 왕이 없었어요. 이런 나라들을 군장국가라고 불렀어요. 남쪽으로 내려가면 마한, 진한, 변한이라는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따뜻한 기후와 비옥한 땅 덕분에 농사가 잘 되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어요. 이들은 5월에 수린날이라는 제천 의식을 열었고 10월에는 계절제라는 추수감사절을 열며 풍성한 수확을 축하했어요. 이 행사가 후에 단오와 추석으로 발전하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여러 나라가 번성하던 시기에 마한의 작은 나라 중 하나였던 백제가 성장하여 마한 전체를 통일하게 되었고 경주를 중심으로 한 신라와 변한의 12개 작은 나라들을 통합해 세운 가야 연맹도 차츰 힘을 키우며 삼국시대로 이어졌어요. 이 시대는 삼국시대가 열리기 전 각 나라들이 성장하며 서로 경쟁하던 시기였답니다. 부여와 여러 나라의 이야기에 나왔던 어려운 단어를 공부해 봅시다. 기후, 기온, 비, 눈, 바람 따위의 대기 상태. 예시 문장. 지구온난화로 인해 세계의 기후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목축. 소, 말, 양, 돼지 따위의 가축을 많이 기르는 일. 예시 문장. 이 지역의 주산업은 목축과 관광이다. 연합국. 공통의 목적을 위하여 연합한 나라. 예시 문장. 1945년 6월 26일 연합국 신개국의 대표가 유엔 헌장에 서명했다.
압박. 기운을 모벽의 세력으로 내리누름. 예시문장. 우리 민족은 외세의 오랜 압박과 억압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민족성을 가졌다. 제천의식. 하늘을 숭배하고 제사 지내는 원시 종교의식. 예시문장. 동맹, 연고 등의 제천의식은 민요 무용의 형태로서 실용성과 신미성을 갖추었다. 어려웠던 단어의 뜻을 생각하며 부여와 여러 나라의 이야기를 다시 읽어봅시다. 우리의 역사 이야기. 부여와 여러 나라. 고조선이 멸망하고 한반도에는 새로운 나라들이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부여라는 나라가 처음으로 생겨났어요. 부여는 만주와 한반도 북부에 해당하는 지역에 자리 잡았어요. 부여는 농사를 지으며 살아갔지만 기후가 추워서 벼농사는 힘들었어요. 대신에 부여 사람들은 목축을 하며 생활했어요. 특히 겨울철에는 눈 위에 남은 짐승의 발자국을 따라가 사냥을 하곤 했지요. 부여에는 연합국이 형성되어 있었고 각 지역을 다스리는 부족장들은 마가, 우가, 구가, 저가로 불렸어요. 그들은 부족의 이름을 짐승 이름으로 붙였는데 이 역시 목축을 중요시했던 부여의 문화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부여에서는 12월이 되면 연고라는 제천 의식을 열어 한 해의 사냥과 수확을 감사하는 의식을 치렀답니다. 부여에서 한 젊은이가 무리를 이끌고 탈출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는 자신을 괴롭히는 부여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라를 떠났고 그가 바로 고구려를 세운 주몽입니다. 주몽은 백두산을 넘어 졸본이라는 지역에 정착하여 나라를 세웠고 이 나라가 바로 고구려였어요. 고구려는 부여의 아들나라로 여겨지며 산악지대에 위치했기 때문에 농사가 힘들었어요. 강원도와 동해안에는 옥저와 동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옥저는 곡식과 물고기, 소금이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고구려의 압박으로 옥저 사람들은 곡식을 고구려에 바쳐야 해서 추수감사절 같은 축제를 열지 못했어요. 동해는 해산물이 풍부하고 과하마라는 다리가 짧은 말이 유명했어요. 이러한 옥저와 동해에는 왕이 없었어요. 이런 나라들을 군장국가라고 불렀어요. 남쪽으로 내려가면 마한, 진한, 변안이라는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따뜻한 기후와 비옥한 땅 덕분에 농사가 잘 되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어요. 이들은 5월에 수린날이라는 제천의식을 열었고 10월에는 계절제라는 추수감사절을 열며 풍성한 수확을 축하했어요. 이 행사가 후에 단오와 추석으로 발전하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여러 나라가 번성하던 시기에 마한의 작은 나라 중 하나였던 백제가 성장하여 마한 전체를 통일하게 되었고 경주를 중심으로 한 신라와 변안의 12개 작은 나라들을 통합해 세운 가야 연맹도 차츰 힘을 키우며 삼국시대로 이어졌어요. 이 시대는 삼국시대가 열리기 전 각 나라들이 성장하며 서로 경쟁하던 시기였답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